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드디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패를 깠다는 소식으로 방송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영장이 재발부가 됐었습니다. 한 화요일쯤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어이없는 사건이었고, 사실 1차적으로 발부된 영장도 지금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이례적인 문구를 넣어서 정말 억지로 발부를 시켰습니다. 애초에 공수처가 이런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온 것도 사실은 이상하죠. 이제는 경찰에 넘기고 막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자기들끼리도 발이 꼬였던 것 같습니다. 발이 꼬였던 것 같고, 2차로 재발부된 영장 역시 합리적인 의미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그런 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상한 영장을 가지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에게 영장 집행을 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인 건 맞습니다.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완전히 민주당이 너무 급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가 들킬 게 있는지. 네, 그리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영장을 하청 주는 거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자기들이 안 되니까 이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을 하청을 주고 니들이 체포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주 심각한 꼼수를 쓰는 기관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이미 문재인 때 이걸 만들려고 기를 썼습니다. 이때부터 공수처는 제대로 된 기관도 아니었고요. 굉장히 급조된 기관이고, 이 공수처장도 문제가 많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 똑바로 될 거라는 기대도 사실은 없습니다. 당시 문재인이 만든 목적 자체가 자기 입맛대로 좀 공수처를 쓰려고 만든 그런 기관이었기 때문에 아마 좀 지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나와도 우리가 지키는 거고, 특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법 전문가입니다. 완전히 법 전문가고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장을 얼마나 많이 발부를 하셨던 분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 자체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님 정도면 그냥 분석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당연히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님을 조금 우리가 더 믿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아무튼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헌법재판소의 변론 기일이 오는 14일에 시작이 됩니다. 도대체 어떤 패를 깔 것인가? 뭐가 있으시길래 헌법재판소 변론을 전 국민의 생중계를 하자,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아주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죠. 이거 진짜 국민들 볼 수 있도록 TV에 변론을 생중계를 하자 이러고 계신 이런 자신만만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도대체 뭐가 있으시길래. 네, 우리도 굉장히 기대가 많은데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대단하신 점이 뭐냐면, 그런 패드를 지금 하나도 공개를 안 하신 상태죠. 네, 안 하신 상태에서 지지율을 여기까지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고, 특히 2030 기준으로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하지만 당연히 14일 첫 변론 기일에 모든 패를 공개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전략이 있고, 저희야 마음이 급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지금 많은 변호인단과 경호처와 이야기를 하고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런 것을 잘 아실,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무튼 윤 대통령님이 처음으로 이야기할 내용이 바로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했다라는 걸로 이제 전략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변론 전략을 이렇게 삼으실 것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전달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12월 3일 밤에 모든 시선이 국회에 쏠려 있을 때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시 선거연수원 등에는 국회에 투입된 규모보다 더 많은 규모로 이 선관위 서버를 촬영하고, 특히 이제 연수원에 있었던 그 90명의 행방, 이것도 아직 완전히 드러나진 않았는데
아직도 민주당이 이거를 건들지 않고 있어요. 민주당조차 이게 뭘까라고 해서 이 90명의 행방,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윤 대통령님은 이미 2020년 총선이었죠. 그때부터 사실 이런 선거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이 총선 이후 본격 시작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어떤 논란, 그리고 국정원이 직접 점검을 했었다라는 것도 이제 담화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2023년이었습니다. 2023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국정원이 내놓았습니다. 그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지금 이 선관위 시스템을 정말 정밀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했다. 라는 이런 전략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희의 생각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결론은 결국 이 사태의 모든 원인은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이었고, 이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런 사태까지 이제 왔다, 여기까지 온 거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변론 기일이 지나면 더 확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요, 지난달 담화에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셨어요. 선관위가 국가정보원의 시스템 점검에 아주 일부만 응했고 국정원의 해킹 시도로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상태. 그러니까 비밀번호도 뭐 1, 2, 3, 4, 5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너무 이거 국가의 선거를 담당하는 기관을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요즘 무슨 회사, 작은 회사더라도 이 회사의 보안 때문에 뭐 어디선가 방화벽이 계속 만들어지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한데, 한 나라에 선거를 담당하는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이 너무나 이렇게 허술한 거는 좀 일부러 허술하게 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사실상 이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정원이 이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체 시스템을 100이라고 하면 얼마나 점검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딱 5% 정도라고 합니다. 국정원이, 그러니까 이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한 게 5%밖에 안 돼요. 근데 이 5%만 점검했는데도 이렇게 허술하고 다 뜰려버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난 거죠. 이걸 보고 어떻게 점검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전체를. 네, 이런 상황에서 알아내야 되죠. 이 선관위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근데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이 서는 거죠. 공정한 선거인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대통령님이 아셨고, 이것을 토대로 국정원도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보고를 했는데 문건에 뭐라고 적시를 했냐면, 선관위 투개표 및 선거인 명부 시스템 등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건에 뭐라고 적시를 했냐면 선관위 투개표 및 선거인 명부 시스템 등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항 이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뭐 밝혀진 것만 해도 파주시 을에서 197세가 막 투표를 하고 막 153세 그러니까 110세 120세 넘는 사람들이 대거 투표를 한 게 지금 파주시 을에서 이제 드러났는데, 아니 이걸 보고 어떻게 똑바로 된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어서 추가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왜냐면 지금 선관위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선관위를 수사를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고, 지금 뭐 중앙선관위나 각 지자체 선관위 위원장을 누가 하고 있냐 하면 대법관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법원장, 지방지원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맡고 있는데, 그 중앙선관위원장 노태학이라는 사람도 대법관이에요, 대법관. 그러니까 사법부가 선관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게 사법부를 그러니까 선관위를 압수수색을 하려면 또 영장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영장이 필요한데 그 영장을 발부하는 주체가 본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죠. 이거 시스템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도 좀 나중에 좀 다 고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수사하라고 영장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엄이 불가피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왜 선관위를 사법부가 책임지는지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뭐 마찬가지로 이게 이런 것에 대해서 전에 그 민주당 의원이 그 고발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본인의 선거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그거를 또 판단하는 판사들이 또 선관위 관련된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뭐 지금 시스템으로는 정상적인 시스템을 돌리자면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뭐 물론 지금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분명히 뭐 헌법재판소가 기일이 다가오고 또 이어서 뭐 좋은 더 기회, 지지율이 더 오르고 더 그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말씀을 하시겠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단을 내리신 것 같고요. 검찰총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총장 영장을 얼마나 많이 발부했고 압수수색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런 수색 가지고 뭔가 진짜 지금 이건 대통령직을 걸고 하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거 가지고 이제 확률에 걸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 저는 이 굉장히 그 관심이 많은 부분이 연수원에 있던 90명, 이 90명에 대한 사실도 저는 조만간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이상하게 이런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죠, 일명 여심위도 아직 드러나지 않고 조사를 했었죠. 그날 수원 연수원에 있었던 그러니까 선관위의 그 산하 기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여심이라는 곳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자세히 다루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의 자회사 같은 느낌이어서 여론조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선거가 이렇게 좀 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심의하는 위원인데 거기를 대부분 이미 또 장악이 되었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썰을 그래서 이 여심위를 또 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급등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죠. 물론 이것도 저는 실제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심위를 건드니까 지지율이 폭등을 한다. 말도 안 되게 폭등을 한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시기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뭔가 착착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러한 전략을 세우고 이제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전략이. 선거에 대한 문제가 있었구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지금 점점 많이 깨어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선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걸 왜 막으려고 하지, 민주당은? 왜 이 수원 연수원에 있던 90명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다른 거는 그렇게 엄청 난리 피우고 다 걸고 넘어지면서 왜 이 90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거지? 이상하단 말이에요. 딱 봐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걸 왜 막으려고 하는지, 이걸 막는 게 문제 아닌지. 이걸 꿀릴 게 없으면 선관위도 사실 서버 까면 다 끝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엄청 버티고 안 하고 있습니다. 꿀릴 게 없으면 밝혀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찔리는 게 많은 거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는 정상 사람의 그 자연스러운 뇌 구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과 이재명의 민낯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이라도 윤석열 대통령님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도 진짜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새벽에 국회에 더 많이 들어가서 했겠죠. 당연히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계엄에 대해서 의아하셨던 분들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뭐 몰랐던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선관위에 대한 민주당과 이재명의 이런 행태가 계속 드러나면서 지금 완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 완전히 깨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제가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윤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지금 완전히 폭등을 하고 있어요. 폭등. 지금 50%, 막 60%, 저는 실제로 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또 추가드릴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진짜 지지율은 얼마일까 해서 요즘에 그 블라인드라고 해서 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어플이에요. 거기서 투표를 했었던 내용으로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이야기랑 일치가 되나 안 되나 보시고, 이 앱은 20대부터 40대, 30대가 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주다 보니까. 그리고 50대 초까지 있는 그런 직장인 커뮤니티인데, 여기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3년 전 여론입니다. 3년 전.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제 날짜를 바꿔서 뭐 최근에 다 한 게 아니라 진짜로 3년 전에 한 거예요. 이재명이 41.8%, 윤석열 대통령이 36.3%. 뭐 그렇다고 봅시다. 3년 전이니까. 네, 3년 전이니까. 그리고 2년 전입니다. 2022년이고 2023년이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58.4%로 완전히 올라섰죠. 계속해서 지지율이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2월 초의 여론이에요. 12월 초는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주변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거를 좀 감안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무려 84%가 탄핵을 찬성했었습니다. 사실 정치 무관심층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왜 했는지 당시에는 몰랐어요. 저희 같은 우파 국민들도 에라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점 계몽이 되고 있는 거죠. 직후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는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 볼게요.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 반대가 63.2%. 지지는 좀 안 하더라도 탄핵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거죠. 결론은 21.4%. 이후는 탄핵 찬성이 15%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 반대 여론이 85%인 거예요. 탄핵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이게 지금 여론인 겁니다. 이 어플은요, 뭐 세대는 좀 이렇게 나뉜다고 해도 지역이나 뭐 이런 거가 상관이 딱히 없는 굉장히 뭐 편향되지 않은 그런 조사 표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그래서 6일 전에 누구를 지지했는지 6일 전에 투표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님이 78.1%가 나왔고요. 기타 인물 14%, 이재명 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여러분 여기서 느끼셔야 되는 게 언론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 느끼시죠? 실제로는 이렇고 여기는 정말 사심 없는 정확한 민심이에요. 사심이 없어요. 여기는 대부분 국민들이 저희와 사실은 같은 생각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렇게 아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완전히 계몽의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헌재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가만 보면 이런 큰 재판에 있어서는 뭔가 헌법을 기준으로 재판하는 곳이 아니라 여론에 좀 굉장히 휘둘리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계속 알리고 집회에 어마어마하게 또 계속 모여주실 텐데 이러한 사실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저도 외신을 통해서 많이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 BBC, 뉴욕타임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워싱턴 포스트, AP통신, RFA, 그리고 뭐 이런 CNN, 뭐 트럼프 측근이나 트럼프 측 정책 제안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많은 곳에 일단 물론 좌쪽 언론도 있어요. 이건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좌쪽 언론도 있지만 그건 일단 두고 우리나라 언론은 이미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에 제보할 필요는 사실은 크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외신 위주로 제보를 했고요. 미국에도 이렇게 한국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수호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에 맞는 미국에서도 액션이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님이 정권을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바이든에게서 이제 이양받는 거를 시작을 했고, 취임식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뭐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은 해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 날을 또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선거 시스템부터 해서 다양한 집회와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장 기록하고 이러한 소식들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외신들에게 한국의 상황을 제보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중요한 활동을 지속하는데 큰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네, 작은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인이었습니다.